다른 질문인데요. 인서울대학교에 경영경제를 목표로 한다. 그럼 IB는 몇 점 정도 받아야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인서울의 학교들이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서류 평가하는 학교, 필기 시험 보는 학교는 제외입니다. 필기 시험 보는 거는 IB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곳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안전한 곳은 없고요. 그냥 미니멈으로 제가 봤을 때는 36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최저 정도가 되겠지만 연고대를 갈 거면 사실 연고대 경영경제를 간다 그러면 최소한 한 42는 아주 미니멈 선입니다. 42 갖고 붙을 수 있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2로는 붙을 수 없었죠. 작년에는 워낙에 IB 인플레이션이 컸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이 아니고 한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42를 해도 경영경제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정도는 한 40 수준은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중앙대 38 네, 수준, 중앙 38 수준인데 올해 이제 이대나 외대가 서류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 한 36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원서 쓰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최초 결과가 나오는데 그 최초 결과를 가지고 그걸 최초 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초 합에는 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대 쓴 친구가 서강대도 쓰고 성대도 쓰고 한양대도 쓰고 올해 같으면 뭐 외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연대 붙은 애가 다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다 떨어지고 그냥 웨이팅이나 이런 데 돼 있을 텐데 12월 달이 되어야 한 친구가 맨 마지막에 난 연대 갈 거야 결정해주면 나머지 학교들이 다 비잖아요. 그러면 비는 학교에 채워서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추가 합격. 그래서 12월 달이 되어야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잘 버티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정보, 커트 이 정도 점수는 12월 달에 추가 합격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점수. 그 정도가 최소 36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공계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저희 방송에 했던 게 있어요. 위원회 이제 12년 전과장 학생들이 후기에 지원한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공계 쪽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문과 지원한 학생보다 훨씬 많고요. 특히 그 AI 쪽, 컴퓨터 쪽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바이오, 케미 이런 쪽으로 지원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의대 쪽이나 약대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공계는 경쟁이 훨씬 치열할 거고 점수대는 최소 1, 2점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님 질문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활동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건 고려대학교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교회 활동은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회 활동은 받지 않습니다. 교내 활동만 받는 건데 그럼 교내 활동이 뭐냐? 학교장이 수상하는 것만 교내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허락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학교장이 상을 주거나 학교장이 뭐 해주거나 또는 학교 코디네이터가 뭐 이렇게 사인을 해주거나 이런 것만 교내 활동이고요. 밖에서 학교장이 허락했는데 밖에서 한 거. 예를 들면 우리 영사관에서 활동을 했는데 영사께서 주시는 상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내와 교외 활동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학교 안에서 행해지지만 상을 주는 거는 외부에서 주는 거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는 사람이 학교장이거나 학교의 IB 코디네이터이거나 학교의 선생님이시거나 이런 것만 교내 활동입니다.
그다음 동아리나 기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학교 내신을 뒤엎지는 못합니다. 학교 내신을 뒤엎지는 못하는데 학교 내신이 만약에 동일하다, 비슷하다.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요걸 좀 더 확보하고 좀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동아리나 기타 활동이 되겠죠. 사실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또는 연세대학교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는 동아리나 기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활동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지금 고대나 뭐 성대나 밑에 학교들이 이제 내년부터 올해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니까요. 괜찮지만 내년에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동아리나 기타 활동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게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입시가 아니고 입시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SAT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SAT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올해 각 지역별로 코로나 때문에 SAT를 못 보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IB 시험 못 보는 학교들도 있는 것처럼 AP 뭐 또는 SAT 이런 거 시험 자체를 못 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특별히 이 SAT를 못 보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SAT가 꼭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은 사라졌어요.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결국 내신인 거죠. 결국엔 내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AP를 뭐 원하면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AP가 재작년부터 바뀌었죠. AP 코디네이터가 허락하는 학생들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AP 테스트 센터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코디네이터가 허락하는 학생, 그 학생이 누구냐면 그 학교 학생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부 학생들도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 학생이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시험을 보려면 한국이나 홍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P 학교 학생들만 볼 수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3 때 봤던 그런 AP 시험은 7월달 원서 접수 기간에는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네, 오히려 이제 AP가 훨씬 더 이제 중요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어머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들을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리면요. IB 시험 이제 재시험 그 이제 리테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1회 외엔 다시 볼 수 없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5월달, 11월달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5월달은 이제 북반구가 시험을 보고요. 11월달에는 남반구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뭐 점수가 안 좋다 그런 친구들이 11월달에 남반구에서 보는 시험을 봐요.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또 근데 또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5월 달에 또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 기록이 다 남아서 그 시험을 봤다. 그리고 그 시험 본 재시험의 결과가 이렇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은 다시 볼 수 있지만 결과는 다 기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서류 평가하는 대학들이 평가할 때 내신과 활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신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SAT 점수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필요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어머님들이 이 SAT 시험을 보는 거를 선호하시고 또 그 점수를 가지고 위안을 얻으세요. 성적이 막 1500 넘게 나오면 좀 위안을 받으시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시험을 보라고 저는 권합니다. 네. 봐서 성적이 나쁘면 제출 안 하면 그만이니까. 이거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봐서 그냥 시험 성적이 좋으면 제출하고 안 좋으면 제출 안 하고. 그냥 중요한 거는 내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 책 많이 읽어야죠. 책 많이 읽어야 되고요. 솔직히 제가 아이들 지도해봐도
자소서를 딱 써보면 이 친구 실력이 나옵니다. 성적이 44, 45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정말 못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글을 딱 썼는데 뭐 제가 손댈 필요도 없이 글 잘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 잘 쓰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가능성들이 훨씬 높더라고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꿈꿔왔던 얘기들,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방법은 약간의 디렉션, 야, 요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또는 네가 했던 활동 중에서는 이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코칭 정도가 필요하지. 야,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써라. 이거는 왜 이렇게 썼니?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의 경우는 솔직히 결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네, 대학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면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역시 이 평상시에 책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 특히 이제 국제학교 다니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질문 손 들고 질문 많이 하고 선생님하고 스피치 많이 하고 이런 그런 친구들이 면접도 잘해요. 네. 교사 추천서는 없습니다. 다 폐지됐습니다.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두 학교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평상시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했어야죠.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한테 굉장히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살갑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하고는 좀 이익에 무관한 것 같아. 그러면 완전 쌩까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추천서 쓰고 이럴 때는 좀 비수가 돼서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네. 카운셀러가 이 추천서 쓰는 방법이 카운셀러가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이 어때라고 쓰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학과 선생님들은 그 학생을 보고 바로 평가하죠. 내가 수업을 하니까. 수업하는 경우는 아이를 보고 평가를 하죠. 근데 학교에 있는 카운셀러들은 이 학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상담하러만 왔다 갔다 했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학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학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작년에 가르쳤던 선생님, 재작년에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친구 어때? 라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1 때는 막 친한 척 하더니 고2 때 자기 안 가르치는 쌩까고 이런 친구들을 담당 교사가 좋은 말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카운셀러가 그 말 듣고 아 그래? 그러면 그런 얘기를 바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못 판단하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눈으로 바로 보이는 그 선생님, 점수를 지금 주는 그 선생님만 도움이 되니까 그 선생님하고만 친해야지 옛날 선생님은 이제 끝났어. 나하고 이제 수업 더 이상 안 해. 빠이빠이. 그러면서 쌩까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학교에서 카운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꽤 커요. 네. 이게 서울대나 카이스트 쓰는 경우는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로 한국계 지원자들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해 12년 전과정 학생들이 올해 이제 후기 전형에 지원했는데 요거는 그 숫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뭐 지난번 방송 보셔도 됩니다. 숫자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학 가는 친구들, 뭐 유럽으로 또는 나가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더 그쪽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다른 어머니 질문하신 게 있어요. 동남아에 있는 미국 커리큘럼 학교의 11학년인데 학교가 규모도 작고 수업도 개설이 안 돼가지고 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니 학교 옮기시는 건 아니에요. 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학교가 작아도요. 네, 학교가 작아도
작은 만큼의 스쿨 프로파일에 이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경우 학교 규모도 작고 수업이 개설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스쿨 프로파일에 그런 게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좋은 학교들, 한국 대학의 좋은 학교들은 스쿨 프로파일을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학교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GPA도 굉장히 좋고 활동도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전학은 여기 지금 이 질문 지금 설명에서도 전학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정말 학생을 전학시키는 거는 헬리콥터 밑에서 촛불 켜는 거라고. 헬리콥터 밑에서 촛불 켜는 거하고 같습니다. 아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인 변화, 그 다음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은 지금 저한테 안 들어와 있는데요. 네, 다른 질문은 제가 이제 전체방에 올라온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3학년 1학기 일반고로 편입할 경우 서류형 대학이 많이 불리한가요? 하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GPA가 어느 정도냐가 아니고요. 이제 한국 학교로 넘어갔을 때 사실 그거 3학년 1학기는 평가는 안 합니다. 평가는 안 하는데 11학년 2학기까지 사실 이게 학기를 마친 게 아니잖아요.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GPA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얘기를 물어보시면 뭐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좋은 학교, 서울대학이라고 하면 4.0 기준으로 해서 3.8 이상을 3.8 이상이 안 되면 unweighted입니다. unweighted 성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뭐 제가 보기에는 3.9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편입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더 개인적인 좀 상담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GPA 말고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GPA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성적은 없습니다. 뭐 SAT가 높으면 커버가 되는 거 아니냐, AP 개수가 많으면 커버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AMC, UKMT 무슨 하이4 동남아 쪽에서는 하이4를 많이 나가는데 의미 없습니다. 네. 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성적이. 네. 그다음에 학교 활동이나 자소서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이제 국제학교들의 경우는 학생부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한국 학교들의 경우는 학생부라고 나타나는데 이 국제학교들의 경우는 이런 건 없죠. IB 같은 경우는 CAS가 있기 때문에 CAS를 써주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자기 전공하고 조금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나 전기전자를 가는 친구들이 로보틱스 이런 거 하면 참 좋죠. 네. 심리학과 가고 싶은 친구가 심리 동아리를 한다든지 또래 상담한다든지 네, 그런 거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연계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자소서상에서 어필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소서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9월 또는 10월 정도 이번 입시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내년도에 입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틀이 좀 갖춰지고 나면 그때 이제 어머님들하고 같이 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뭐 얼리 입학이라는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어머님이 질문하신 그 얼리 입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메시지를 하나 좀 주시면 제가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얼리 입학이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얼리 입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작년까지는 그런 단어가 없었고요. 얼리 입학이라는 게 미국 대학하고 같이 생각해가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대학은 얼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 대학은. 네, 그런 개념이 없어서 지금 질문하신 어머님은 저한테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머님 질문, 제가 문자로 들어온 질문만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3특 내신 성적 반영 비율. 이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뭐 고1 거 20, 고2 거 30, 그다음 고3 거 5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0, 40, 뭐 그다음에 3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0, 30, 40. 그래서 보통 이렇게 쭉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고3 때 성적을 제일 많이 반영한다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그냥 고1 성적, 고2 성적, 고3 성적 그냥 동등하게 33%, 33%, 33% 이런 식으로 반영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10학년 때 성적이 안 좋더라도 상승 곡선이어서 11, 12학년 때 성적이 좋으면 괜찮을까요?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AP를 하는 학교나 IB를 하는 학교들은 사실 고2, 고3 2년 하는 거잖아요. 고2, 고3, 2, 3, 2년 하는 거니까 뭐 그럴 경우에는 고2, 고3, 2년의 성적이 사실 더 중요해요. 네. 고2, 고3의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항상 높은 성적이 계속 유지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고1 때는 조금 그렇더라도 고2 때 IB 과정을 들어가는 AP 과정을 들어가면서 쫙 성적이 올라가서 막판에 탁 찍어주면 제일 좋은 성적이 나온 거죠. 네, 그러는 경우가 제일 좋은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어머님 질문하신 겁니다. 3트가 안 되는 어머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고 졸업자로 학종을 넣어야 되는데 학종을 넣을 때 학교 성적은 기본이죠. 네,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신다면 3특 점수보다 학종 성적이 훨씬 높습니다. 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학종 성적보다 훨씬 높는데 예를 들면 연고대는 3특 붙는 성적이나 학종으로 붙는 성적이나 비슷해요. 근데 성대만 가더라도 연고대 성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밑으로 뭐 중앙대, 한양대 뭐 이런 학교를 가더라도 올라가야 될걸? 수시 성적이 훨씬 더 높아요. 수시 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고 졸업자로 학종을 간다라고 했을 때 학교 성적은 훨씬 높아야 되고요. 스펙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토플 성적이나 이런 어학 성적은 제가 못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B 성적 제출 가능하고요. SAT 성적 가능하고 AP 가능합니다. 그런 스펙들이 있으면 좋고요. 수상 경력 이런 거 따로 넣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학교마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폼을 만들어 놔서 봉사활동 5개, 수상 경력 5개, 또 뭐 5개 이런 식으로 딱 폼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의 경우는 뭐 5개 또는 10개 이런 거 따로 이렇게 넣어라. 왜냐하면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같이 이렇게 활동이나 수상 경력을 좀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이 작년부터 이렇게 수능을 보라고 하는 경우가 좀 생겼어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능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자유로운 곳이 연세대학교고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가 또 조금 자유롭습니다. 한동대학교는 뭐 기독교 대학이라서
네, 기독교 아니신 분들은 조금 꺼리실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굉장히 좋은 학교죠. 굉장히 좋은 학교고, 네. 그래서 한동대학교도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네. 아까 얼리 입학 물어보신 어머님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경우 얼리 입학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라운드 베이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찍 쓰시면 좋아요. 일찍 쓰시면 좋고요. 얼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홍콩대도 얼리 없습니다. 예, 홍콩대. 홍콩 과기대나 다른 홍콩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얼리 개념이 있는데 홍콩대는 얼리 개념이 없고요. 싱가포르 학교들도 얼리 개념은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네. 제가 요거는 이제 후배들은 이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커리어넷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돈 안 내고 하는 거고요. 예, 커리어넷 또는 요거 말고도 워크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 직업 적성 검사나 뭐 이런 가치관 검사 이런 것들 합니다. 애들이 이거 그냥 설렁설렁해요. 조금 진지하게 하면 그래도 좀 알 수 있고요. 요거 MBTI 뭐 잘 아시죠? 요즘 애들 항상 많이 하고 뭐 그런데 이런 거 좀 하셔요.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잘 맞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 이런 거 검사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검사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미리 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머님들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카더라 통신 절대 듣지 마세요. 옆집에 그 언니 누구네 애가 뭐 어느 대학 그때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어.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조건이 다르죠. 다른 질문 하나 질문하셨는데 홍콩대를 국내 대학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 사실은 우리나라 연고대보다 좋습니다. 연구 능력이나 뭐 앞으로 진로 희망 뭐 이런 것도 근데 다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홍콩대가 홍콩이 중국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예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홍콩대 가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고요. 홍콩대를 갈까요? 연고대를 갈까요? 이거는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어머님들은 연고대를 보내시고 어떤 어머님들은 홍콩대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의 판단 기준이신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홍콩대를 갈까요? 성대를 갈까요? 이것도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근데 성대 밑으로 가면 그냥 홍콩대를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기준입니다. 저는 솔직히 홍콩대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부모님들이 저 잘 보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홍콩대 나와서 한국에 취업하는 거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홍콩대 가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홍콩대 그러니까 이제 과거나 외고 다니는 친구들이 연고대를 떨어지면 홍콩대를 홍콩대를 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홍콩대 졸업하고 한국 나와서 취업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아는 제 제자들도 뭐 그렇고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네, 홍콩대 나와서 한국으로 취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게 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려면 네,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게 다른 수시 전형 있어요. 다른 수시 전형이 있어요. 있는데 연대랑 한동대가 조금 쉽다는 거예요. 조금 쉽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외고 출신들에 대해서 좀 더 받아준다는 거 그런 거고 다른 학종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학종 말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수능을 봐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학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에 다빈치 전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학종 중에서 다빈치 전형이 있는데 해도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중앙대에 3투로 붙는 점수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중앙대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성적이라고 하면 그 정도 성적은 우리 3특에서 연고대 가는 성적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질문이 더 있으면 제가 더 답을 해드리겠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위챗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개인 상담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요, 좀 이따 뭐 와글와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도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정식 설명이고요. 와글와글은 이제 우리 아이를 재외국민 전형으로 이렇게 보내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작년에 3특으로 연세대학교 진학한 친구가 이제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아이디 연결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와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는 개인 컨설팅을 원하시면 지금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상담을 이렇게 받으셔도 좋겠습니다.